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종속적인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정당의 필요성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아나운서님, 운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주 운전하시나요? 운전은 한지는 30년 좀 넘었고 매일 출퇴근하고 네. 그 정도죠. 뭐 주말에 가끔 네. 장거리 뛰고. 30년 경력이신데요. 네. 저도 최근에 네. 초보 운전자로 이제 가끔씩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장만했어요? 네, 차가 생겨가지고 항상 네. 대중교통 사랑하는 이용하는 우리 허승규 네. 대표인데. 네. 근데 뭐 저는 운전도 하고 뭐 버스 타고 전기 자전거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운전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주차 문제를 자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살리기 네.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주차 문제 심각해요. 진짜 누구 하나 저 주차 문제 완벽히 해결할 정치인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정도로 정말 주차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최근에 운전을 시작한 우리 허승규 대표의 지역사회 살리기 정책 제안 오늘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살리기.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 아나운서님, 물건을 사거나 네. 뭐 카페를 가거나 식당 갈 때 이것이 편해야 상가를 쉽게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 주차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차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가 편한 상가를 선호합니다. 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해 공공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에서는 뭐 주로 차를 타고 상가를 들리죠. 네. 그런데 가게마다 주차장이 완비된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자체적인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주차 공간에 대한 민원, 주차장 증설 등의 요구가 많지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주차하기 좋은 곳에서 뭐 장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모임도 갖게 되는 그런 건데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도 주차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그렇죠. 좀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완전히 주차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동네마다 주차장을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땅은 뭐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비용도 부담인데 예.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동시 강남동에 위치한 강남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공사 사례를 보면요. 예. 이 강남동 일대는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도로변 불법 주차 등 교통정체가 일상화된 어떤 심각한 주차난을 안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 이에 안동시는 강남초와 협의해서 교육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예. 120명 정도의 주차를 만들고 지상에다가 뭐 늘봄 교실 등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국비 8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0억이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아마 몇 달 전에 좀 뉴스를 통해서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강남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이게 준공이 되기를. 네, 그렇죠. 이제 물론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부지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교육시설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160억은 정말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면은 이제 안동시 자체로는 추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처럼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예산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은 예. 다른 데 지출될 예산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강남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이 이게 120면 정도라고 그렇죠? 네. 예. 주차장 한 120면 정도고 뭐 인조 잔디 구장도 만들고 지상에는 그리고 늘봄교실, 뭐 북카페 등등 교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는 거 전해주셨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에다가 인구도 이제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네마다 주차장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을 텐데요. 예전에는 가구당 차가 뭐 한 대씩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2대, 석 대 있는 집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주차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과거 도시 계획과 이 늘어난 주차 수요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수도권처럼 공공교통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많은 지역민들이 주차난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예. 여하튼 상가 입장에서는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없거나 또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 손님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제는 주차 공간이 없는 상가일수록 영세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물론 뭐 아주 소문난 맛집이면 뭐 주차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찾아갈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세한 상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은 교통 약자들의 상가 접근성도 높이고 영세한 상가 입장에서 소비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입니다.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영세한 상가들을 자차 없이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대자보. 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뭐 소비자 접근성 높아지고 그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데요. 예.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교통 활성화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킵니다. 그 요금 인상과 대중교통 이용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요금 인상되어도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시민들일수록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자가용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공공요금 자꾸 오른다? 그럼 차라리 차 끌고 다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버스 타기 좋게 자전거 타기 좋게 걸어 다니기 좋게 하는 정책과 예산을 쏟는 것은 예. 사회 통합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서민 민생 정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예. 서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공교통이 활성화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시민들, 소비자들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공교통 활성화는 사회통합과 불평등 해소 정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네, 서울, 경기, 부산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버스를 도심 지역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을버스요? 네, 마을버스는 그 말 그대로 특정한 마을과 동네를 순환하는 버스인데요. 예. 마을버스 목적 자체가 시내버스, 이른바 지선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 좁은 골목길이나 예. 높은 언덕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버스. 우리 지역에는 마을버스가 없는 거죠? 네, 도심 지역은 없습니다. 도심 지역은 없고. 간혹 농촌에 이제 농어촌 버스가 있는데 예. 도심 지역에서 이제 특정한 동을 위주로 도는 마을버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워낙 좀 잘 돼 있잖아요. 예, 곳곳으로 다니는. 근데 이 웬만한 지역을 버스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운 날 이렇게 5분 이상, 10분 이상 가야 되면은 예. 버스를 잘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요 거점까지 연결해 주는 게 이 마을버스인데 예. 지역민들이 버스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항목들을 보면요.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정류장과의 거리, 집에서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버스 배차 간격,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노선의 효율성,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지, 예. 거기에다가 비바람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환경, 뭐 버스 도착 시간 예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차 운전이 어려운 청소년 어르신들은 이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버스를 이제 감수하고 타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현재 지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안동시 같은 경우 태화동, 평화동, 서구동의 언덕지대, 강남동, 안기동, 용상동의 외곽지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이런데 버스가 안 다닌다. 네, 이런 곳에 위치한 상가나 주택은 자차 없이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농촌 외곽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자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이런 교통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뭐 기후 위기라든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동시 같은 경우 10개의 동이 있어요. 예. 뭐 문경, 상주, 영주도 비슷한데요. 예. 이 동마다 우선 2개씩 총 20개의 마을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또 마을버스와 기존의 지선버스 간 환승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은 도심 지역 전체를 자차 없이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5분 이내에 버스를 타서 예. 금방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시 전체를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교통 활성화 대책 한 가지만 오늘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마을버스 활성화군요. 안동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 동이 있는데 우선은 동마다 2개씩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개 마을버스를 시범 운영해보자.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 뭐 솔깃하긴 한데 그러면 예산 문제가 또 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네, 예산의 경우 먼저 수백억에서 많을 때는 1,000억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란 게 있어요. 예.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모든 돈을 다 쓰고 국도비 사업 반납하고도 남는 돈인데 예. 안동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1,000몇백억 돼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죠. 예. 여기에다가 신규 주차장 증설 예산을 이렇게 돌리고 또 자가용 운전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 비용 감소분, 뭐 교통안전사고 포함,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시민들의 교통복지 그리고 주차난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청송군의 무료버스 정책처럼 아주 가성비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특히 마을버스는 기존 지선버스보다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렇죠. 버스 구입 비용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신규 기사 고용의 경우 기존의 택시업계나 학원 차량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면 또 지역 일자리 상생 정책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도 수도권 시민들이 누리는 교통복지를 지역사회에 맞게 누려야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주차장 증설만의 대안이 아니라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우리 허승규 대표다운 그런 제안을 해 주셨네요. 예,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살리기 정책, 구체적으로는 도심 지역의 마을버스 도입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면서 자차가 없이 이동하는 다양한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도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다양한 공공교통 활성화 정책 제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